안녕하세요. 김민석입니다.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주말이고 이제 7월도 막바지네요.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라서 이번 주말에 이제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집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한데, 또 이제 가족들이 어리거나 이러면은 또 이제 여름 휴가 이렇게 갔다 와야 되니까요. 고생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기업체들도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그냥 한 주씩 쉬는 그런 회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휴가 때 이제 병원 와서 진료받고 이런 분들은 더 느는 것 같습니다. 이 휴가철인데도 별로 검체가 줄지 않는 거 보니까 건강검진 이렇게 밀어놓으셨던 분들은 또 휴가 이용해서 이렇게 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좀 손님들도 많이 오고 전화도 좀 많이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송이 좀 늦었는데요. 오늘은 음악 치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악 치료 치매 환자와 가족의 하루를 바꾸다. 치매 병동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치매 환자는 고통을 겪으며 때로는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최근 영국 연구진이 음악이 치매 환자들의 불안과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 연구는 영국의 NHS 치매 병동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연구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멜로딕입니다. 멜로딕은 치매 환자의 삶 속에 음악 치료를 녹여넣자 Music Therapy Embedded in the Life of Dementia Inpatient Care 라는 뜻으로 단순한 배경음악 틀기가 아닙니다. 멜로딕 프로그램은 환자, 가족,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28명의 환자, 13명의 가족, 48명의 의료진으로부터 데이터를 성공적으로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효과는 있었을까요? 결과는 희망적입니다.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 지표가 상승했고 문제 행동의 심각도와 병동 내에서의 방해 요소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음악은 때때로 우리가 잊고 있던 기억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노래는 과거에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고 불안감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이 연구에서 병동에 상주하는 음악 치료사가 환자의 나이, 문화적 배경, 개인적 선호도를 고려하여 맞춤형 음악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환자의 반응에 따라 즉흥적으로 음악을 바꿔주었습니다. 의료진과 가족에게도 음악 활용법을 교육해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음악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환자 개개인의 필요에 맞춰 고통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물론 이번 연구는 파일럿 연구이므로 음악 치료가 치매 환자의 고통을 확실히 줄여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 음악 치료의 적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대규모 임상시험을 통해 음악이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의료 현장에서 약물 치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음악은 단순히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네, 이번 연구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이제 수행한 연구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을 채용을 하고 있어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제 입원을 잘 안 시키는데요. 급성기 이제 치매가 되면 상당히 불안 증상들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상 행동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때리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이렇게 상처를 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상 행동들이 많은데 이럴 때는 이제 입원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기 치매 때 입원을 하면 100일 정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입원을 한다 그래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상 행동을 보이면 할 수 없이 이제 수면제 같은 거를 먹여서 재우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제 인지 기능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음악 치료를 넣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카페를 가거나 음식점을 가거나 이제 잔잔하게 배경음악이 깔려 있는 곳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러는데 뭐 요즘에는 병원에도 이제 음악을 깔아놓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런 백그라운드 뮤직은 그렇게 뇌에 그 작용을 못합니다. 이제 음악이 틀어져 있구나 이 정도만 인식을 하지 어떤 음악인지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듣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는데 이제 음악 치료라고 하면 어떤 음악을 좀 집중적으로 이렇게 듣게 하는 그런 걸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음악 치료들은 보통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뭐 강당 같은 데 모아놓고 이제 모차르트나 베토벤 노래 같은 거 이제 틀어주는 그런 집단 음악 치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의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집단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는 개개인별로 맞춰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음악을 들려주느냐, 아니면 악기를 연주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거나 하는 그런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집단이냐, 개인이냐, 또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렇게 하는데, 가장 지금까지 효과가 좋은 거는 개인적으로 이제 음악을 들려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효과가 좋다 그러는데요. 이번 연구진들은 개인 맞춤형 음악으로 그 사람이 좋아하거나 뭐 어떤 기억이 있는 그런 노래를 들려줬다 그러고요. 또 환자가 별로 반응이 안 좋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음악을 바꿔서 들려주는 그런 방법을 했다 그러고요. 4주 동안 그렇게 음악을 치료를 하는데, 음악 치료하는 그런 전문가가 병동에 이렇게 상주하면서 연구를 했다 그러고요. 모두 두 군데의 병원에서 그 음악 치료를 했는데, 첫 번째 병원은 음악 치료를 자주 하던 그런 병원에서 일단 4주 동안 음악 치료를 하면서 거기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 치료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병원에 가서 두 번째 병원에서 또 같은 프로토콜을 조금 바꿔가지고 이제 새로운 뉴 버전으로 이렇게 음악 치료를 했다 그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잠깐 논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rontiers in Psychiatry라는 그런, 이게 정신과학의 어떤 선구자라는 그런 논문이고요. Music Therapy Embedded in the Life of Dementia Inpatient Care. 요게 이제 합쳐서 멜로딕이라고 돼 있었죠. 그래서 inpatient라는 거는 outpatient의 반대인데요. inpatient가 2번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outpatient는 외래를 말하는 거고, dementia는 이제 치매고요. 그래서 치매 환자의 삶에 인베딩 한다는 거는 뭐 여러 군데서 나오죠. 컴퓨터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침투시키는 거죠. 그래서 음악 치료를 치매 환자의 삶에 침투시킨다. 네, 어떤 치매냐 하면 인페이션트 케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치매 환자, 이렇게 했을 때 prevent and manage distress. 이 디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환자가 겪는 고통인데, 주로 이상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를 예방하거나 또 매니지하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제 feasibility study라는 거는 본격적인 스터디를 하기에 앞서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테스트 해보는 그런 스터디라고 보시면 되고요. To inform a future trial. 그래서 future trial이라는 게 향후에 어떤 대규모 임상 시험에 할 때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시험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파이로사이트 1번, 여기는 원래 음악 치료를 좀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멜로딕 인터벤션 프로그램을 여럿이 같이 이제 사학제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시면 4주 동안 인터벤션을 하고요. 다음에 이제 버전 2를 이 버전 1으로 치료한 걸 바탕으로 새로 바꿔서 이번에는 새로운 병원에서 다시 디자인해서 또 4주 동안 다른 환자에서 이제 치료를 했다는 거고, 이걸 또 여기 양쪽에 이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버전 3를 만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게 이번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논문 내용은 아까 블로그 글에서 어느 정도 그 요약을 해드렸고요. 주로 그런 이상 행동들이 많이 줄어들고 그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이 그 음악 치료로 향상되는 그런 전향적인 결과를 보여서 앞으로 대규모 임상 시험이 이제 준비 중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번 연구에서는 이렇게 환자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어린 시절에 듣던 노래든지 이런 것들을 잘 물어봐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했다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음악 치료를 하는 곳들은 제법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집단적으로 그냥 음악을 듣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렇게 개인 맞춤형으로 음악 치료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음악을 보내드리는데 20분짜리를 보내드리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디지털 음악 치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꾸준히 들어보시면 상당히 이제 좋을 것 같고, 가장 좋은 효과가 있는 거는 귀만 뚫리면 치매병동에 입원할 일이 없어진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에 새로 생기는 그런 신경세포들, 그런 줄기세포들이 뇌 안에서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려면 여러 가지 자극이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자극이 청각을 통한 그런 자극이라는 게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으니까요. 꾸준히 음악을 좀 들으시는 게 좋겠고, 뭐 무엇보다 이렇게 백그라운드 뮤직으로 이제 하루 종일 사무실에 틀어놓는 거는 이제 신경세포의 정착에는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요. 좀 집중해서 음악 들으실 때는 그 음악만 좀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직 뭐 클래식이 좀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 음악을 좀 들으시더라도 이걸 이제 일하면서 같이 들으면 뇌 자극이 별로 안 되니까요. 되도록이면 이제 귀로 바로 듣는 게 좋고요.
제 경험상 이제 가사 있는 노래보다는 가사 없는 노래가 뇌에 더 강한 영향을 줍니다. 이제 가사가 있다 보면 이제 줄기세포에 작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가사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뇌의 여러 곳을 자극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각을 자극하는 게 이제 중요한데 감각보다는 이성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가사가 있으면. 그럼 아무래도 이제 그 줄기세포가 정착하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니까요. 제일 좋은 거는 뭐 연주곡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좋을 것 같고 어렸을 때 이제 들었던 곡들 이런 것들 위주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